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때때로 진실은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은 한 부부의 기묘한 동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17분 경찰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술을 먹던 지인이 사체를 물통에 넣어 유기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제보 전화 내용에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로 수색을 나섰습니다. 부산 남구의 한 2층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실제로 거대한 고무 물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고무 물통을 열자 그 안에는 흙과 시멘트가 섞인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 유골이 나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고무통 안에서 발견된 유골은 완전 백골 상태였습니다. 감식 결과 유골의 주인은 지난 2015년 12월 가출 신고가 된 20대 여성 A씨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A씨는 이 집에 살던 28살 여성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출 신고 이후 4년 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A씨가 어쩌다 전 직장 동료의 집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된 것일까요? 경찰은 유골이 나오자 강력사건으로 판단해 형사 5개 팀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적과 잠복 수사를 벌여 사건 접수 40시간 만에 이 주택에 살던 여성 B씨와 B씨의 전 남편 C씨 그리고 B씨의 남동생 D씨를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이후 신문을 통해 이들에게서 밝혀낸 사건의 전말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았던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구직을 위해 고향인 경상남도 진주를 떠나 대구로 향했습니다. A씨는 한 휴대전화 제조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B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아기를 부산에 있는 어머니와 남편 C씨에게 맡기고 타지로 와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또래였던 A씨와 B씨는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의지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B씨가 공장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자 A씨는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A씨는 B씨 부부와 B씨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던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두 사람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A씨가 B씨의 한 살 배기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면서 크게 다투었고 결정적으로 B씨가 자신의 남편 C씨와 A씨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면서 싸움이 잦아진 탓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부산에 내려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따로 방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고 남편 C씨와 모의한 끝에 2014년 12월 부부는 함께 A씨의 원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A씨를 마구 폭행했고 끝내 A씨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후 이들의 행각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A씨가 죽은 것을 확인한 B씨는 자신의 남동생 D씨를 불렀고 부부와 남동생은 함께 A씨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원룸 안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시멘트를 사와 그 안에 들이부었습니다. 이틀 뒤 시멘트가 굳자 부부는 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신들이 사는 집까지 옮겼습니다. 이후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을 꺼내 집에 있던 고무통 안에 옮겨 담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세제를 뿌리고 흙을 부었습니다. 이들은 집 1층 마당에 이 고무통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6월경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이 고무통을 그대로 챙겨갔습니다. 시멘트까지 들이부어 감당하기 힘든 무게 탓에 이삿집 센터의 장비까지 동원해 지금의 집 2층 베란다에 고무통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신과 함께하는 부부의 기묘한 동거는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A씨의 가족들은 2014년 7월 A씨로부터 부산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A씨가 원체 연락이 뜸했고 그녀가 말한 아는 언니가 누구인지 몰라 그저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연락이 없고 아예 소식이 뚝 끊기자 가족들은 2015년 12월 3일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A씨가 살해당한 지 1년 정도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A씨에게 휴대전화가 없던 터라 행방을 찾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A씨의 가족들도 월세방을 전전하는 등 형편이 워낙 어려워 A씨를 적극적으로 찾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가출 상태가 3년째 지속되자 A씨의 부모는 2018년 10월 A씨에 대한 가출 신고를 해지했습니다. 당시 A씨의 부모는 딸이 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올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올해 1월 아내 B씨는 남편 C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지인과 가진 술자리에서 무심코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털어놓았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이 기묘한 동거의 실체가 5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B씨와 전남편 C씨 그리고 B씨의 남동생 D씨에 대해 구속수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9일 B씨와 C씨를 살인과 사체 은닉 및 유기 등의 혐의, B씨의 남동생 D씨를 사체 은닉과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의문은 범행 동기입니다. 이번 범행이 정말로 불륜 때문에 품은 앙심 탓에 저질러진 것이 맞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사건의 전말은 범인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철저히 범인들의 입장이 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앞서 이야기에서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습니까? 제가 생각한 이상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건이 A씨가 따로 독립한 지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발생한 점. 두 번째, 남편 C씨가 이 범행 모의와 범행 과정에 함께한 점입니다. 2014년 12월 며칠에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범인들이 기억하지 못해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A씨가 B씨의 집에 내려와 3주 만에 독립한 것을 생각하면 대략 4에서 5개월 정도의 텀이 있습니다. 앙심을 품었는데 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4, 5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묵혀둔 앙심을 푼다? 글쎄요. 그리고 정말 불륜 때문에 저질러진 범행이라면 남편 C씨가 바로 불륜의 당사자인데 아내 B씨는 대체 왜 범행 모의와 범행 과정에 남편 C씨를 가담시킨 것일까요? 아내 B씨가 불륜 사실을 가지고 남편 C씨를 협박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 C씨가 억울해서 가담을 했던 것일까요? 설령 아내 B씨가 불륜을 전적으로 A씨의 탓으로 돌렸고 그러니 남편 C씨에게 범행에 가담하라고 했다 해도 살인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남편 C씨의 입장이라고 수차례 가정에 생각해봤지만 불륜으로 욕을 먹고 이혼을 하는 한이 있어도 살인은 차마 가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대체 왜 범행에 가담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의문은 B씨의 어머니는 범행에 대해 정말 몰랐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이 점에 주목했었습니다. 다만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B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12월 범행이 발생한 이후 2019년 3월 사건이 드러나기까지 B씨의 어머니 역시 이 고무통 곁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고무통을 열어보거나 가족에게 이 고무통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뭐 정말로 몰랐던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불륜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범행일까요? 그리고 부부의 기묘한 동거에 함께했던 친정 어머니는 이 사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자칫 영영 묻혀버릴 뻔한 사건이 우연한 계기로 드러나 범인이 검거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건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